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2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이 2월의 마지막 날이니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꼭 9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또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는 날이죠. 어제까지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마지노선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자,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면 14명 후보들의 기호와 이름이 쭉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번 윤석열, 또 4번 안철수, 그대로 기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늘 이후에 한 사람이 사퇴를 한다고 해도 이 투표용지에 그 이름 안에 후보 사퇴 이렇게 도장이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 사퇴를 한 줄을 모르는 유권자들은 아주 일부는 있겠죠. 극히 일부일 텐데 거기다가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효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4일과 5일에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전 투표가 또 실시가 되죠. 그리고 9일에 본투표가 실시가 되는데 이때까지 이 투표용지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 투표 전에 한쪽이 사퇴를 하거나 본투표 전에 또 한쪽이 사퇴를 하면은 이 투표용지는 어쩔 수 없는데 그 기표소, 투표소에 옆에 안내문을 게시문을 붙입니다. 아무개 후보는 그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이 공지는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전 투표 전에 또 본투표 전에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가면 갈수록 이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완주를 할 것인가, 앞으로 뭐 한 2번 또 고변에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 전 그리고 본투표 전. 자, 그리고 만약에 완주를 하면은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조간신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일면 톱으로 썼습니다. 다른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면 톱으로 많이 썼는데 한국일보와 일부 신문은 이 단일화 무산, 이것이 상당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일면 톱으로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멀어져가는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서로 책임은 너 탓이다. 자, 어제 오전 9시에 안철수 후보가 그 전날 정권을 위임받은 협상단 윤석열 후보의 표현입니다. 장제원, 그다음에 이태규, 이 두 사람이 했던 협상안을 전부 갑자기 거부하고 9시에 협상 결렬을 통보해왔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고 서로 일종의 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리 이 진실 공방을 보다 앞뒤를 맞춰보면은, 제가 꽤 맞춰보면은 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정권을 위임받았다는 이태규, 안철수는 또 정권을 위임해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태규가 이 장제원과 이야기하는 그 일종의 과정들을 안철수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자, 윤석열은 물밑 협상 과정을 공개를 하면서 안철수에게 어제 오전 9시에 결렬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언제라도 찾아뵙고 만나서 얘기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근데 안철수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은 이미 종료해서 단일화 선긋기,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제안, 이것이 무엇이냐? 일단 이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가 제안을 했던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국민 경선, 경선에 의한 후보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대신 안철수가 태각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달라. 그래서 이 윤석열이 직접 안철수에게 이렇게 만나자는 공개 제안을 하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우, 절차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인데, 그리고 또 몇 가지,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합의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장제원과 이태규 사이에 합의가 됐는데, 이 합의 내용을 윤석열은 알고 있는데 마치 안철수는 잘 모르는 것 같은,
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고려할 가치 없는 제안을 받았다. 안철수가 제안을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은 이태규는 합의를 했는데 안철수는 그것을 못 받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이 윤석열 긴급 기자회견 어제 가졌죠. 그래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오전 9시 단일화 최종 결렬 통보를 안철수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하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준다면 언제라도 차를 돌려, 그때 어제 포항 가는 길이었는데 언제라도 차를 돌려서 찾아뵙고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겠다. 자, 그런데 어제 회견에서 단일화 노력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도 이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단일화 사실상 무산. 자, 그래 무시산 다니는데 윤석열은 만나자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는 시한 끝났어. 종료. 상황 종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이 국제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석열 후보가 어제 회견을 한 데 대해서 자, 이관계를 써줘. 단일화 포기 선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결렬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덮어 씌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도 이것을 일면 톱으로 했는데 여기서 또 은근히 양쪽을 이간을 합니다. 단일화 결렬 내 탓. 안것만 쌓은 윤석열 안철수가 안것만 쌓았다. 서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진실을 찾으려는 이런 보도가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그냥 전달하면서 양쪽의 간극을 멀어지게 하려는 자, 그런 식의 보도라고 볼 수가 있죠. 윤석열, 안 후보 쪽에서 결렬 통보했다. 그리고 그 간의 협상을 공개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했다. 이렇게 한겨레는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보수 쪽 압박 때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보수 쪽이 압박을 할 때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이 압박을 할 때가 아니고 보수 쪽 유권자들이 할 때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보수들 이야기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신문 제목을 뽑을 때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편집자들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 하나가 다르죠. 하나가 달리해서 좀 어느 진영에 좀 유리한 쪽으로 뽑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쪽에 그렇죠. 동아일보는 오면 기사에서 윤석열 단일화 합의 결렬 이유 몰라 안철수 윤석열 쪽이 고려 가치가 없는 제안을 했다. 이것은 어제 제가 2차례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어제 서로 간에 오고 간 이 공방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자세히 설명한 그간의 협상 과정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물밑 협상 과정 그리고 대리인까지 밝혔다. 이 협상의 증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는 장제원 그리고 안철수 쪽에서는 이태규 이 두 사람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안철수는 이태규에게 정권을 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쪽에 해동을 제안하는 문자까지 구구절절한 문자까지 어제 다 공개를 했죠. 제가 어제 그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내가 받은 문자만 3만 개가 넘어서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그거를 못 봤다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것을 못 볼 것 같아서 안철수 후보의 관계자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 좀 확인하시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그쪽에서 확인됐다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철수는 못 봤다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좀 결렬 이유라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어제 협상에 나섰던 그 정권을 가지고 나섰다는 장제원 의원 어제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합의 과정에서 선거 비용 문제나 국무총리, 장관직
이런 구체적인 자리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수위원회 공동 운영 등 공동정부 인수 차원의 논의는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제 호남 유세를 하다가 윤석열 후보 주장을 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전권 대리인 같은 개념은 없었다. 26일, 그러니까 그제 갑자기 윤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말을 할지 이태규 의원이 나와서 듣기로 했다. 자, 이 말은 완전히 윤석열 후보와 다르죠. 윤석열 후보는 한 3개월 전부터 이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가동을 해서 서로 여러 가지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는 그저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떤 말을 할지 이태규가 나가서 듣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쪽이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태규가 안철수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장제원에게 마치 본인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태규는 그 전에 이준석과도 또 밀실에서 무슨 놀이를 해가지고 둘이 폭로전을 벌이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뭔가 이 안철수가 패싱당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드는 상황입니다. 이태규는 어제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경선만 빼면 뭐든지 다 받겠다고 말했다. 받겠다고 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것인데 안철수에게는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제원 의원 그리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 밝힌 그 장제원 이태규 합의 내용입니다. 지금 깨졌지만 뭘 합의했었나? 그거 보면은 어느 쪽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다가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오면 하단에 보도를 했는데 장제원 이태규 뭘 합의했었나? 안철수 사퇴하고 윤석열 집권하면은 인수위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위. 자, 선거가 끝나면은 5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죠. 역대 대선 때 봐도 이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골간을 짜고 특히 인적 구성도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됩니다. 첫 정부의 조각, 국무위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들 다 이 인수위원회, 청와대 참모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당이 그러니까는 안철수 캠프에서 참여하기로 하면은 여기서 공동정부로 가는 거죠. 그까지 합의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과 공동내각을 구성하고 대선 이후에는 양당 합당으로 추진한다. 이렇게까지 합의가 됐었다는 거죠. 인수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조각에서 국민의당 인사가 내각에 참여하는 방안, 아예 내각에 그 장관을 맡는 방안, 그리고 대선 이후 합당 추진 등의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리고 양당이 합당하고 내년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 양측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지만은 조기에 전당대회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남아 있지만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에 도전하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협상이 그대로 됐으면은 어제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단일화를 발표를 하라고 했었죠. 그때 기자회견문에 지금은 깨졌지만은 그대로 됐으면 기자회견문에 이런 문구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했었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정치 사회 개혁의 의지와 과학 경제 강국의 해안을 이 기자회견문에 담기로 했다. 이것도 합의를 했다. 장제원, 이태규가. 자, 그래서 가치연대까지 합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수위부터 함께 국정 운영의 큰 틀을 논의하자고 했고,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인수위부터 함께 국정 운영의 큰 틀을 논의하자고 했고, 이태규에게.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니 윤석열 후보도 흔쾌히 수용했다.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됐는지 나중에 막판에 뭐가 틀어져서
안철수 후보가 모른 채 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왜 이걸 모른 채 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분석들. 이대로 가서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게 낫겠다. 다음 뭐 지방선거 총선을 대비해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이것을 털었다. 부인 김미경 교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상당히 궁금하죠. 일단은 두 사람의 지지율,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은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 사람 윤석열 안철수 사이의 감정이 상당히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도 좀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또 국민들도 피로감, 단일화 피로감이 있습니다. 단일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단일화 무산을 일단 염두에 두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일화 막판에 되면 그것은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무산될 경우, 완전 무산되고 끝까지 갈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 지지층을 결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이 윤석열 후보 캠프 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에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면에 실었는데 한국갤럽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그런데 이 윤석열과 이재명 사자 대결 구도에서는 5.1%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앞서는데, 단일화를 해서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포기를 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으면은 오히려 더 박빙으로 돌아선다. 4.4%포인트로 좁혀진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 단일화를 하면은 사자 대결 때보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더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 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 결렬을 선언한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에 1차 결렬을 선언했죠. 어제 완전히 선언했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를 가상을 해서 이 지지층 양쪽,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결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동안 안철수 쪽에 가 있던 윤석열,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자들이 이 윤석열에게로 집중하고 있다. 자, 그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5.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데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를 했을 때는 그 차이가 오히려 4.4%포인트로 좁혀진다. 자,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질문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면 윤석열 후보가 44.8, 이재명 후보가 40.4, 그리고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안철수가 41.9, 이재명이 38.3. 그래서 이 어떤 경우도 이 지금 사자 대결에서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앞서는 이것보다 더 격차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단일화를 하면은. 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견해, 여기도 찬성 반대가 43.8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신문의 분석 결론은 단일화가 반드시 야권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힘든 결과가 나타났다. 자, 단일화 결렬 분위기 이후에 이런 겁니다. 서울신문 3년 분석 기사입니다. 대안이 없는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대안, 단일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 조사보다는 11.5%포인트나 상승을 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급작스럽게 상승을 결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진보도 상대적으로 뭉치는데 진보는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다른 뚜렷한 이제 단일화가 없어지면 대안이 없어졌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에게로 표가 몰린다는 이야기인데, 자, 일단 안철수 단일화 철회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 열망은 있는데 안철수가 단일화를 안 한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표가 분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다시 돌아왔다.
안철수에게 실망한 정권교체 열망을 가진 유권자들이 윤석열에게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5.1%포인트,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오차범위 경계선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던 지난 20일 이후에 이번 여론조사일까지 특별한 대형 변수는 없었다. 그래서 단일화 철회가 변수였다. 유일한 변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 철회로 실망해서 떨어져 나갔던 윤 후보 지지자들 중 일부가 정권 교체 대안 부재론으로 다시 윤 후보에게 돌아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단일화라는 게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투표에 의한 단일화죠.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국민에 의한 단일화인데 이것이 저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인위적인 물리적인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완전히 단일화가 깨졌다고 보면은 이것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지금 깨졌다고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도 그런 각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단일화 출구와 퇴로 모두 열어놓은 윤석열 지지율 결집을 하면서 끝장 승부를 본다. 일단 지지율을 무조건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경북 유세를 일정 부분을 취소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해서 안철수와 이렇게 우리가 진정성을 보였는데 안철수가 이것을 깼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쪽에 협상팀에서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이제 단일화에 좀 말로는 일단 투표일 전날까지 한다고 하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겁니다. 지지층 총결집을 하자 이거죠. 책임론 피하고 정권교체 결집 포석이다. 민주당과 또 반윤연대하는 가능성은 지금 차단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반윤연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단일화 무산 책임을 안철수 후보에게 넘김으로써 다자구도에서 분산되어 있는 정권교체 여론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다. 자, 이런 분석이 사실 가능한 것이죠. 자, 이재명도 계속 안철수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것을 문을 열어뒀다기보다 끝까지 윤석열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려는 의도가 있죠. 어제 유세에서 선거 때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자. 자, 누구를 눌러서 포기시키지 말자. 이것은 윤석열이 안철수를 눌러서 포기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국민통합, 내각, 통합정부 이렇게 하면서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PK 지역을 찾아서 야권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통합정부로 정치교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거 때 되면 서로 합치고 누구를 누르며 포기시키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TV 토론 때 안철수에게 러브콜을 보냈죠. 다당제를 이야기하면서 안철수와 심상정을 동시에 겨냥해서 반윤석열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안철수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은 의원총회,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말로 하는 거 못 믿겠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다당제하고 이른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니 진짜 의원총회를 어제 1월에 열었습니다. 열어서 여당 당론으로 채택, 이재명 정치개혁안 여당 당론 채택 했는데 국민의힘은 정치 쏘다. 갑자기 이렇게 안철수를 붙잡기 위해서라기보다 윤석열과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안을 부랴부랴 다당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건의불 비례대표제, 개헌 만들어서 위원총회에서 딱딱 두드렸는데 이걸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쇼죠. 그리고 남의 당인 안철수 후보 말 한마디에 위원총회가 열리는 이런 해프닝.
선거 막판에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조선일보 이 기사는 지금 이재명에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를 호전적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초보 정치인,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초보 정치인이 이 나토 가입을 막 억지로 하고 또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침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밀어버렸죠. 그 초보 대통령, 그러면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여당, 이재명이죠. 대통령 잘못 뽑아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대선 변수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대선 변수가 됐습니다. 전혀 이 어떤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이것을 책임을 푸틴의 호전성,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마치 우크라이나 쪽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윤석열을 공격하려다가 그런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25일 TV 토론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말입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그런데 미국, EU, 국제사회가 러시아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원인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무능한 리더십에서 찾았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윤석열을 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의 외교 국제 경험이 일천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 말로써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자, 정치 경력 자학은 윤석열 비판하려고 아마추어 뽑으면 이런 일이 생겨난다. 자, 논란이 일어나니까 뒤늦게 입단속을 나섰지만 이미 늦었죠.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대장동 관련입니다. 자,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에서 작년 10월에 진술을 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때 미국에 있다가 막 귀국했죠. 내가 좀 일찍 귀국했으면 여당 후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내가 좀 일찍 귀국했으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자, 지금 그때면은 여당 후보가 이재명으로 확정된 직후입니다. 작년 10월. 바뀌었을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본인이 입만 열면은 이재명은 날아갔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입만 열면은 이재명은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몸통이라는 거죠. 자, 이 기사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귀국해서 체포된 뒤 검찰 조사에서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민주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유동규 남욱은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되어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현재 이재명 비서실 부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소통한 것으로 들었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남욱의 진술 중에서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과 소통을 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를 남욱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 이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이 원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정진상이었죠. 그래서 유동규와 정진상이 계속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재명과의 소통을 위해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유동규를 측근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정진상을 통해서 계속 대장동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이 이야기입니다. 남욱 씨가 작년 10월 22일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 검사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 남욱이 제가 하는 말이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언급한 후보는 물론 이재명이죠. 자, 뭘 이재명이 알고 있기에, 그리고 이재명이 어디까지 관여를 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자, 마지막 기사도 남욱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사이면인데 이것도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남욱이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운동에 열심히 했다. 재선운동을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남욱에게서 받아간 3억 원도 선거 비용으로 썼을 거다. 이런 검찰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유동규는 그때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을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퇴직을 했죠. 퇴직을 해서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가 이재명이 재선에 대신 다시 복귀를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3억 원, 대장동 관련자에게 3억 원을 받아서 들고 나가서 선거운동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입니다. 유동규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 6천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진술을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욱이 일찍 한국에 왔으면 후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것은 모두 다 묻히겠죠. 2월 28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